가을에 찬바람이 솔솔 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옆구리가 시리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의 있죠. 주제가 이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에 예, 그렇죠. 관련해서 이 건축학개론 이야기를 영화 해보려고 이야기를. 저는 와 욕하면서 봤어요.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고 서연이 찾아옵니다. 이 한가인. 그쵸. 누구를? 첫사랑이었던 승민. 키스는 맞이. 슬슬 들어가. 스네이크. 슬슬 들어가. 첫사랑의 얘기해 주시죠, 기준을 기준은. 1번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첫사랑이다. 처음을. 두 번째로 처음으로 한 사람이 첫사랑이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람, 나를 한 사람. 다섯 번째가 이제 내가 너무 사랑이 첫사랑이. 첫 경험이 첫사랑일 수 있어요. 가을에 찬바람이 솔솔 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옆구리가 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의 있죠. 주제가 이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오늘의 그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첫사랑. 왜 얘기를 주제가. 가을에 첫사랑이 잘 어울리지? 뭔가 이렇게 쓸쓸해지고 외로우면 그러니까 생각나나? 시려서 그런가? 논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인과관계가 좀 딱 맞죠? 네. 첫사랑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그런 것 않는. 같아. 그러니까 얘 가을에 시린데 첫사랑이 생각나는 이유가 첫사랑이 막 봄처럼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실패한 느낌이 그쵸.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릴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더 생각이 날 수 있고 논리가 정말 정연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첫사랑이 첫사랑하면 있는지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는지 그쵸. 첫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이런 게 있는지 너무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첫사랑은 다 있겠죠.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있어요? 첫사랑 있죠. 그리고 방송 나가도 돼요? 우리 와이프 못 보게. 그 첫사랑은 와이프가 첫사랑이고 그냥 이전 사랑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끝이 어떻게 되든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멋진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첫사랑의 기준. 첫사랑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솔직하게 저는 첫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걸 몇 개 찾아봤어요. 초록창에다가 찾아보니까 첫사랑의 기준을 1번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첫사랑이다. 처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처음으로 연애를 한 사람이 첫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첫사랑이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좀 놀랐던 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첫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그거. 내가 너무 아쉬운 사랑이 첫사랑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일단 얼추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그 기준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기준은 첫 연애가 첫사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거는 첫사랑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불타게 내가 정말 뜨겁게 온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불태울 정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거? 그거가 첫사랑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게 좋아하고 그 사람만을.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사귄 사람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고 저도. 하기엔 좀 어렵죠. 네. 첫사랑 하면 다들 떠올리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첫사랑인 거죠. 나는 첫사랑을 이루어가지고 진짜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안 풀린다고요. 자꾸. 첫사랑과 같이 살고 있어서 첫사랑 하면 애틋하고 풋풋하고 그리고 실수 연발이고 그렇지만 마음만은 막 불타게 사랑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다들 애절하게 생각하고 떠올리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첫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의 법칙이 있나? 네, 그렇게 온 마음을 좋아했지만 둘이 서투른 것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연애의 어떤 오해들을 풀어가는 방식들을 잘 모르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처음 겪어보는 그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헤어지는 확률들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미련이 남고 네, 미련이 그러니까 남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했었을 때 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때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미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음. 느끼는 거잖아요. 음. 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음. 몰랐구나. 그러니까 막 그 친구를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이런 내 네. 미련이 아니라 아, 내가 그때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첫사랑만큼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왜 그걸 그때는 몰랐지? 아, 지금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복합적으로 드는 게 첫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 내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가서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호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 내 이 마음이 너무 커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지. 왜 나를 안 사랑해줘? 어. 이렇게 해도 첫사랑이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도. 왜냐하면 마음은 막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모르니까 이게 나의 스타일인데 상대방은 또 달라. 그걸 맞춰가는 것들이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첫사랑 때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첫사랑 하면 막 그 편지 하나만으로도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왔나 안 왔나 막 그거에 막 편지 시대구나. 편지 세대구나. 뭐 비둘기에 뭐 날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옛날 사람은 아니고. 그렇구나. 네. 뭐 보내야 되고. 정말 그런 느낌의 어떤 막 애절함이. 작가님 삐삐 세대예요? 그쵸, 삐삐 세대죠. 빵집에서 미팅하고. 빵집 아니고 우리도 맥도날드 가고 멀티플렉스 혹시 고무신 신고 갔다니까. 다니시던. 그런 시절이라니까요. 저희 오늘 이제 자, 영화 첫사랑에 얘기를 또, 관련해서 이 건축학개론 이야기를 영화 해보려고 이야기를.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저도 이 건축학개론을 이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번이 두 번째로 본 거였는데 네네. 저도 이걸 봤었을 때가 이게 2012년도 영화니까 정확히 딱 10년 전 영화예요. 12년도 영화예요? 그래서 딱 10년 전에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20살이었으니까 너무 막 마냥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10년 뒤에 영화를 보니까 저는 와 욕하면서 봤어요. 감성적이지 않고 욕하면서 봤어요.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고 서연이 찾아옵니다. 이 한가인이. 그쵸. 누구를? 첫사랑이었던 승민. 누가 찾아왔어 오빠 막 하는데 이제 막 며칠째 밤샌 승민이 나와서 얘기하죠. 뭐 그 처음에 한가인 이러잖아. 뭐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누구 하는데 몰랐을까 이거? 첫사랑을 딱 보자마자 그거를 모를까? 뒷모습만 봐도 알 거예요. 그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 느낌. 진짜 남자들의 첫사랑은 진짜 오래 가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꺼내했던 기억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그 영화에서도 엄태웅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었어. 누구더라 하고 막 호구조사 하는데 다 알면서 물어보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 그걸 묻는데 집을 짓고 싶다. 거기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쭉 되죠. 그쵸. 건축학개론의 어떤 설계 부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주제는 계속 집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끌어가고 그러다가 과거가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막 트위스트 되면서 과거에 어떤 얘네 둘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과제를 하나 내어주는 게 둘 다 정릉에 살아. 너희 동네를 알아봐라. 근데 이렇게 사진 찍다가 이재훈이 수지를 발견하고 모른 체 하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왜 이러지 하는데 거기 저랑 수업 같이 듣는 분 아니세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게 그렇게 설렌다. 저는 계속 고준이가 걸리는구나. 계속 걸렸어요. 중간에 이제 한가인이 피아노 방을 만들어야 돼. 부탁이 있어. 갈등이 피아노 방을 만들어야 돼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태웅이랑 고준이가 얘기를 하면서 고준이가 난 싫다.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중공일이 다 다가왔는데. 우리 결혼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딱 엄태웅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정리할게. 이게 정말 그 인테리어를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흔들렸다.
흔들리게 너무 보이는 거죠? 흔들렸어. 이놈 시끼! 고준이가 그걸 캐치한 거고. 약간의 그 짜증과 이런 게 정말 일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캐치 100%였죠. 셋이 만난 자리에서. 그쵸. 오빠라고 이거는 100%예요. 오빠 옛날에 좋아했던 국민 쌍년이 있다고 하는데 쌍년이라던데? 이렇게 한 게 이건 그것도 100%예요. 암시적으로 너 아니야? 그런 거죠. 그 여자들의 기싸움이 어. 이미 거기서는 스파크가 네. 이렇게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장담하죠. 과거로 또 다시 돌아갔을 때 둘이 데이트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뭐 영화 말미에는 나오지만 되게 둘이 막 기차역도 걸어가고 맞아요. 그러다가 그 장면 진짜 설레긴 하더라.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런 일 되게 많았거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어깨에 이렇게 딱 기댄다는 건 수지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깨에 기대고 그러니까 이재훈이 아주 조심스럽게 뽀뽀를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수지는 모르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는 일단 마음을 열고 몸을 열어준 건가? 입술을 열어준 건가? 열진 않았죠. 뭐 괜찮다. 네가 하는 행동 나 다 알고 있어. 이 정도는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뭐 하는 거야? 그쵸. 그게 딱 마음에 그 유연석이랑 딱 바로 대비되잖아요. 네. 나중에 유연석이 수지한테 뽀뽀하려고 했었을 때 거부하고 수지가 막 의식이 없는 이렇게 하잖아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재훈이랑 있었을 때 맨정신인데도 받아줬잖아요. 그게 그거구나. 그리고 그 뽀뽀신 다음에 시대의 하이라이트 납득이한테 가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나 뽀뽀했다. 납득이 그러니까 조정석님이 여기서 떴죠. 정말 그 장면 그게 키스야? 네가 한 거 뽀뽀. 네가 한 거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키스는 맞지? 슬슬 들어가. 스네이크 슬슬 들어가. 왔다 갔다 해. 졸라게 비벼 뭐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근데 결국에는 가장 가슴 아픈 것도 그 친구한테 털어놓잖아요. 중간중간 그 역할들을 해. 그 지점들을 계속 봐주는 게 납득의 역할이어서. 유연석님은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도 어딘가에 있었었던 저 시대라.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학 문화에서 야 술 많이 먹이고 그냥 쟤랑 둘이 같이 있어. 막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많았던 문화니까 그 영화에도 그렇게 소스로 쓴 거는 그리고 그런 선배들 그리고 그런 선배들한테 무력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게 결론은 안 났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쵸? 대부분 그 납득이에게 막 이재훈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그냥 다 풀린 것 같아요. 그 현재로 왔을 때 엄태웅을 향한 한가인이 얘기하는 거에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네가 첫사랑이었고 나 그게 첫 키스였어. 첫 키스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지금에 와서 얘기해라는 느낌이잖아요. 막. 근데 그게 그동안의 모든 거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이 수지나 이재훈이나 승민이나 서연이나 그런 기억들로 첫사랑이 기억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왜 첫눈 오는 날 만나자라는 약속을 이제 약속은 이어가죠. 수지는 그거 어쨌든 납득이 조언이었는데 통했어. 수지는 그날 가서 기다렸었고. 네. 그러면 그 승민이는 언제 왔을까요? 아마도 먼 발치에서 계속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는 걸 보고 들어가 봤더니 CD 플레이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챙기지 않았을까. 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집이라는 주제로 맞아요.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오긴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 빈집도 그 의미고 그 집을 막 설계 너 나중에 나 집 지어줘 막 대학교 때 막 그랬잖아요. 건축가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마지막을 또 장식한 것도 어쨌든 완공이 집으로. 돼서 완공이 돼서 결국에는 한가인이 아빠와 함께 모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원했던 거 다 만들어주고 결혼하고 떠나죠. 네. 그 고준희님이랑 가죠. 네. 행복했을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복했겠지. 첫사랑의 기억에 더해진 거잖아요. 진짜 나 화난다. 아니 결혼했잖아. 근데 어쨌든 엄태웅의 마음은
그 CD를 보내줬잖아. 내가 난 나도 그게 거기 마지막 갇혔다. 정리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리가 아니에요? 정리죠. 정리인데 어. 어쨌든 그 첫사랑에 너도 그랬었던 마음을 내가 알듯이 내 마음도 이랬어를 어쨌든 한가인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어설펐던 첫사랑이 한 번 있었다면 그 마무리를 통해서 내 첫사랑의 완성이 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 둘은 평생 더 만나면 안 되겠다. 만나지 말아야죠. 아니 둘이 키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야? 키스를 그렇게 지금 함부로 결혼할 여자는? 그러니까 고준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약간 너무 장난하나? 엄태웅이 줏대 없는 모습 같고 막 그 흔들리는 모습 같지만 사실 그 영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긴 한데 다시 만나서 너무나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둘이 또 지금의 상황들을 막 공감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서서히 갈등과 함께 왜 지금에 와서 나를 흔들냐, 왜 온 건데 막 이렇게 더 솔직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첫사랑이었어 막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죠 이런 거. 너무 스파크가 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위험한 거죠. 거야. 만약 그런 유혹과 그런 상황들에 돌입이 되면 글쎄요 어떨까. 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첫사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차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지만 잠깐 뭔가 네, 불빛이 많은 터진 것 분들은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정리하는 차원이라도. 제가 욕을 안 하면서 보기 힘들냐고요. 이게 약간 남자와 여자의 첫사랑의 개념이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거 비교해 볼 수 있죠. 혹시 궁금한 거는 첫 경험이 첫사랑일 수 있어요? 아닐 수 있겠죠. 정말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지만 정말 사랑했다는 그 개념은 첫 경험이랑은 다른 다를 수 차원이에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막 정말 불타게 사랑했다는 거에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것들이 되게 컸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물론 나는 지금 첫사랑을 이룬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뭔가 영화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에게는 첫사랑보다는 아슬아슬한 사랑이었어요. 위태한 사랑. 위태로운 위태롭고... 사랑이었어요. 저한테 이 건축학개론. 그랬구나. 작가님은요? 저는 그냥 저 예전에는 막 거기에 내가 막 몰입해서 내 경험으로 막 그 영화들이 막 주인공이 나갔고 막 그런 느낌으로 봤다면 지금은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인물들의 집중이 딱 되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정말 관객이 떨어져서. 돼가지고 그랬을 때 저 둘이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내면에 있었던 그리움은 뭐였을까? 사실 엄태웅이 더 컸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깊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내잖아요. 나중에 그 막 박스 옮기다가. 저는 솔직히 거기 왜 화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거 왜 자꾸 들춰내. 내 속내가 막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민낯이 드러나서 화가 난 거죠? 얘가 나도 좋아했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또 내가 표현했던 것들이 남아있으면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 뒤지다가 봐놓고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첫사랑은 그 풋풋한 기억으로 잘 저장해 두는 게 오히려 가장 좋다. 네, 아까 얘기한 무덤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들이 그러니까 지금 엄태웅이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덮어두고 지금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덮어둘 수 있는 용기 또 이성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쵸, 우린 지성이. 고준이를 버리고 한가인한테 간다고 행복한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좋다고 봐요. 저는 다시 볼 때. 그래요? 그 인물들로 봤을 때 둘이 선택을 한 저렇게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거야. 뭐 첫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종료하자.
라고 하는 암묵적 서로의 이별 통보, 그게 딱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봤던 이 건축학개론과 첫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는 좀 네.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첫사랑.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고 의미있고 흥미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